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이 가계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권지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보험이 이게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보험 중에서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으로는 실손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갱신되는 시기가 다를 뿐 계속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1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월 8만 원 납입하시다가 통지서로 갑자기 25만 원으로 갱신되셨다고 통보를 받으신 고객도 계시고요. 물론 이 고객의 경우 실손의료비 적립금 소진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승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보통 갱신형 보험의 경우 손해율에 따라 상승률이 다를 수는 있으나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기약 없는 납입으로 보험 계약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내려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8만 원에서 25만 원이면 지금 3배가 넘거든요. 이게 정말 큰 금액인데 실손 의료비는 대부분 이제 갱신형이라면 이거는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진 분들 중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병원을 거의 안 가다시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른 보험료를 내면서 1, 2세대를 무리하게 유지하시는 것보단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병원을 정말 많이 가신다면 비싸게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청구하시는 병원비가 많아서 그 이상으로 되돌려받고 있으실 테니 그런 경우는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내가 이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사실 계산하면은 전환에 대한 좀 판단도 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에서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연을 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남편이 10년 전 암으로 사망했고 20대 후반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십니다. 남편의 암투병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하나둘 가입한 보험이 20개가 넘고 딸도 10개가 넘는 보험을 가입한 상황인데요. 대부분 갱신형이어서 가입할 때는 저렴했지만 지금은 둘이 내는 월 보험료가 80만 원이 와. 넘어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십니다. 야, 이게 아무리 두 분이라고 해도 한 달에 80만 원의 보험을 납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금액도 부담이 되겠지만 갱신형 보험의 문제는 어머니보다 딸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대 후반의 여성분의 경우 100세까지 만약 생존을 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7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갖고 계신 보험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만 원, 3만 원 등의 보험들을 정리해서 합쳐봤을 때 표와 같은 금액을 월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보험들이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20년 갱신으로 가입이 돼 있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거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따님의 보험도 한번 좀 볼까요? 네, 따님의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이 어머님과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보험을 조금 아시는 분의 경우 3세대 실손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의 고객님은 유사보험, 즉 공제나 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다 보니 평균적인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보다는 조금 비싼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와 따님의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가지고 계신 보험 중 보장의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담보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과 심혈관 보장으로 변경을 시켜드렸고요. 네. 배우자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시다 보니 높은 암 진단비를 원하시고 계신 상황이셔서 따님과 어머님 두 분 다 암 진단비를 1억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녀의 학창 시절 배우자가 사망을 하셔서 본인마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남겨질 따님에 대한 걱정으로 가입을 하셨던 사망담보의 경우는 이제 따님이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어머님의 의견에 따라 정리를 해드렸고요. 현재 나이와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어머니와 딸 모두 20년 납 90세 보험, 만기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100세 만기로 많이 들고 계시던데 이게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만기가 지금 보니까 100세가 아니라 90세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100세 만기 시 설계를 해보면 보험료가 10% 정도 높은 부분을 감안해서 상황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90세 만기로 진행하였습니다. 와, 이렇게 이 리모델링 사례를 보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도 이게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장받는 내내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비갱신형은 정해진 납입 기간까지만 보험료를 내시고 정해진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10년 갱신 보험과 20년 납입 비갱신형을 비교를 해보면 처음엔 갱신형이 확실히 저렴해 보이지만 10년 단위로 보험료가 두세 배씩 올라가면서 40년 유지 시에는 3배 넘는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20년 동안만 내시고 그 이후엔 아무 부담 없이 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40대 이후 갱신형 보험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나중에는 유지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비교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평생 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듣기만 해도 좀 벅찬 마음이 드는데. 네. 네, 갱신형 보험은 쉽게 생각하시면 월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집주인분들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험회사가 집주인이라 생각을 하시고 우리 보험 계약자가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 계약자의 건강 상황이 사실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질 확률이 높고요. 그러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년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20년 납입 후에 갱신되는 경우에 다시 오른 보험료로 20년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갱신형 보험의 해약 환급금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살다가 만기가 되고 나가는 경우에 납입한 월세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갱신형 보험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전 생각에 보험금이 너무 올랐는데 이거 해지하지 못하고 갱신형 보험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사연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20대 군 전역 후 어머니가 권유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한 40대 남성입니다. 처음 2만 원 정도였던 보험료가 40대가 되면서 10만 원을 넘기고 최근에는 20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네. 지금까지 낸 돈이 있는데 해지하기는 어렵고 오르는 돈은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게 2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10배가 뛴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약금이 없다면 해지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을 20대부터 20년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보험이 무섭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는데요. 네.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보장은 물가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셨고요.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 인상으로 60대에는 대략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되고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와, 40만 원대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셨나요? 네, 기존 10년 갱신형 보험은 해지를 하고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암 진단은 그대로 5천만 원 가져가면서 요즘 암보험의 핵심인 표적항암 치료비를 5천만 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양성자 치료와 같은 암 치료에 필요한 특약들도 더 넣었고요.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심장 진단비로 기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를 더 넓히고 네. 수술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더 올렸습니다. 4일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 특약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의료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총 보험료는 21만 5천 원에서 17만 2천 원으로 줄였고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은 더 넓고 높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해지를 하는 게 보험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 상황에 맞게 다른 보험을 찾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삶에 맞게 정리를 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갱신형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일상배상 책임, 운전자 보험에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특정 상황, 예를 들자면 위험 지역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뿌리가 되는 비갱신형 보험에 가지가 될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을 추가해서 설계를 하여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초년생이어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일시적인 선택으로 갱신형을 활용을 하시되 미래 계획에 비갱신 전환 타이밍을 넣으시면 좋고요.
경제력이 없는 고령 가입자들은 보험료보다 유지 가능성이 더 중요하니 갱신형 보험으로 비교적 낮은 보험료의 기본 틀을 유지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선택 여부는 결국 가계의 재무 상황과 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